지금부터 12번에 걸쳐 세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법인의 소득과 관련해서 내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세금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사극을 보면 주인공이 밤에 산길을 지나갈 때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합니다. 이 통행세는 세금일까요? 또 뉴스를 보시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내용과 함께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 수도세, 전기세 너무 올라서 살기가 힘들어, 이런 내용의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수도세, 전기세 역시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학자들은 누가, 왜, 어떻게, 무엇으로 세금을 받는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세금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걸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왜, 과세 목적, 어떻게, 과세 근거, 그리고 무엇으로, 일방 보상성 네 가지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세금은 누가 걷느냐 하는 것인데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산적들이 길을 막고 받아가는 통행세는 세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운전 중에 과속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다 걸려서 내는 범칙금도 나라에서 받아가는 것이고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이것도 세금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에게 국방, 치안, 소방, 위생, 교육, 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범칙금은 재정 수입을 위해 걷는다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 목적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세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는 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필요할 때 아무에게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이때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금 많이 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니까 나도 세금 좀 많이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은 많이 벌고 세금은 좀 적게 내고 싶다가 아마 진심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경제 생활의 기본은 주고 받기, 기브 앤 테이크죠.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면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고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돈을 내면 햄버거를 주죠. 그런데 세금은 이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분명히 세금은 냈는데 뭘 받았는지는 알기 힘들다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탈세범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해준 게 왜 없습니까? 경제활동을 안전히 할 수 있도록 국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시 경제활동에서 실패했을 때 복지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경찰이 좀 더 잘 지켜주고 세금을 좀 덜 냈다고 해서 경찰이 안 지켜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세금은 세금에 직접 대응되는 대가나 서비스가 없는 일방 보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도세, 전기세 등은 납부하는 돈에 대해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사 나라에서 수도나 전기를 공급하고 받아간다 할지라도 세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냅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에 일부 물납, 돈이 아니라 토지 등의 다른 재산으로 납부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세금은 돈으로 내기 때문에 금전급부라고 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세금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죠.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이건
과세 주체, 세금은 누가 걷는가를 물어본 곳이죠. 세금의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세금을 왜 걷는가? 과세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모을 목적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역시 올바른 내용입니다. 3번,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걷어야 하고 법률에서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3번 역시 올바른 보기입니다. 4번,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 세금이라는 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대응되는 직접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일방 보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세금은 누가 걷는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어 있는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한 번에 다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면 될 걸 왜 복잡하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헌법 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역시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복리, 행복과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거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국세는 거둔 세금을 국가 전역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거둔 국세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세는 세금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서울에서 거둔 지방세는 서울을 위해서만, 경기도에서 거둔 지방세는 경기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우리가 넣는 휘발유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휘발유에 붙은 세금 때문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보면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데요. 세금 이것저것 정말 많이 붙죠. 이 중에 대표적으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해보면 교통세의 근거 법률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입니다. 흔히 줄여서 교통세라고들 많이 하는데 각 세법들은 1조에 이 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세 1조는 교통시설의 확충, 대중교통의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산업, 환경의 보전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 세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용도로 걷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역시 1조에 이 법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1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조가 아니라 그 어느 조문을 찾아봐도 교통세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걷어서 어디에 사용한다 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는데요. 아니,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사람이지 누가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법학에서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를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담세자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에 자기 세금을 신고하고 자기 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생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애들한테까지 세금을 걷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세금은 용돈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받아가느냐? 나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소득이 단 한 푼도 없어도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인데요. 오늘 가게에서 물건을 사시고 받은 영수증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신 돈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공급가액은 9,091원, 부가가치세는 909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둘을 합하면 10,000원이 되죠. 이때 여러분에게 물건을 판 가게 주인은 여러분에게 받은 10,000원 중에서 9,091원만 가지고 나머지 909원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은 분명히 가게 주인이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물건을 산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때 가게 주인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한 여러분은 담세자가 됩니다.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이 세액의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A와 B라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둘의 연봉은 모두 같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A와 B 두 사람 다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까요? 그렇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소득세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5천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B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벌써 셋이나 됩니다. 그래서 B는 5천만 원을 가지고 B 본인, 아내, 자녀 셋 이렇게 5명이 살아야 합니다. 이때 A와 B의 세금 부담 능력이 같다라고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소득이 같을지라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세 부담 능력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소득세는 매년 초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서 부양가족, 의료비, 주거비용 등을 고려해서 다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인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지 않는 세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시게 되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앞에 A와 B 모두 2천만 원짜리 똑같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A와 B의 가족은 몇 명인지,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갔는지, 주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같은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액 계산 시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지 않는 세금을 물세라고 합니다. 독립된 세원이 있느냐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되는데요. 앞에 휘발유와 관련된 세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휘발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관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이 중에 교통세와 교육세를 비교해 보면 휘발유 1리터당 교통세는 529원, 교육세는 한 8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통세는 휘발유 1리터당 529원이라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교육세는 교통세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세는 휘발유라는 독립적인 세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독립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육세는
휘발유와 같이 독립적인 세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세 외 15%를 세원을 교통세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예제를 통해 세금의 올바른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구분에 대해 살펴보시죠. 조세 분류의 기준과 이에 따른 분류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조세 징수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와 지방세. 세금을 국가가 거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면 지방세라는 것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2번 조세의 사용 용도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목적세와 보통세. 세금을 걷어서 쓸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느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번 역시 올바른 지문입니다. 3번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다른 세금을 걷기 위해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을 인세,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과세 대상에 대해 같은 세금을 매기는 세금을 물세라고 합니다. 3번 역시 올바른 내용이네요. 4번 조세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은 세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의 기준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